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왜 일하는가입니다. 지은이는 이나모리 가즈오, 옮긴이는 김윤경, 출판사는 다산북스입니다. 책값은 16,000원, 267쪽, 초판 일세는 2021년 4월 12일입니다.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 첨단 전자부품 제조업체 교세라의 창업자이자 명예회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CEO 중 한 명이며 살아있는 경영의 신으로 불린다. 엔지니어 출신으로 27세에 자본금 3천만 원으로 벤처기업 교토 세라믹을 창업해 연매출 16조 원, 종업원 7만 명 규모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1984년에는 허를 찌르는 경영 전략으로 시장 독점 경쟁사를 물리치고 신생통신업체 다이니 덴덴을 연매출 50조 원의 거대 기업으로 키워냈다. 77세의 나이에 일본 수상의 간곡한 청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일본항공 잘 회장 자리에 취임해 8개월 만에 24조 원의 부채를 청산하고 흑자로 돌려세웠다. 2009년 일본에서 출간된 이 책은 아무런 홍보도 없이 묵직한 메시지만으로 전 세계에서 수백만 부가 팔렸다. 지난 10년간 삼성 임직원 최다 추천도서, 새해가 되면 직원들에게 반드시 선물하는 책, 기업인들의 서평이 가장 많은 책 등의 수식어가 붙은 이 책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회자되고 있다. 왜 일하는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를 이해하고 열심히 일하면 행복한 인생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일을 한다는 것, 더 나아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만병통치약과 같다. 역경과 불행에 사사건건 휘둘리면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고 무의식 중에 살아갈 의욕마저 잃게 된다. 그럴수록 우리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더욱 맹렬히 전념해야 한다. 일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시련을 이겨내고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자신이 맡은 일에 사력을 다해 전념하라. 가능하다면 무아지경에 빠질 때까지 몰입해보라.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기 위해 일한다. 꼭 위인이 아니더라도 위업을 이루고 명성을 얻은 사람들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집중력으로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매진했다. 끝없는 인내와 노력으로 큰 일을 해내고 훌륭한 인품을 갖춘 것이다. 인류에게 근대 문명을 안겨준 서양 사회에서는 일이란 곧 고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바로 거기에서 일은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끝내고 보수는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다는 노동관이 생겨났다. 동양에는 이 같은 노동관이 없었다. 그래서 일찍이 동양에서는 무슨 직업을 가졌든 모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평 없이 이 일을 계속했다. 저 친구는 참 안 됐어. 사람이란 모름지기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불행한 상황에 한 번쯤은 놓여보는 것도 좋다. 겨울이 추울수록 그 겨울을 견뎌낸 나무가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독한 고민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크게 성장하고 진정한 행복을 붙잡을 수 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경험한 고통과 좌절은 나중에는 전부 성공의 토대가 되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괴롭고 어렵다고 생각한 일에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맞선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불러왔다. 내가 맞닥뜨린 고난과 좌절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최대의 행운이었다. 물론 평탄한 인생도 좋다. 하지만 역경이 있는 인생이라면 더 좋다. 그러니 자신이 처한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어떤 순간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라. 절대로 주저하지 마라.
오랜 시간 아무런 목표도 없이 일도 하지 않고 나태하게 생활하다 보면 인격적으로 성장하지도 못할 뿐더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마저 썩혀버리고 만다. 욕망, 분노, 어리석음. 이것이 인간을 괴롭히는 번뇌 중 가장 추한 감정이다. 석가모니는 이 세 가지를 탐진치, 삼독이라고 불렀고 인간을 잘못된 행동으로 이끄는 해악의 근원이라 강조했다. 우리는 그 독소를 희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무이한 방법이 바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20대 초반에 나는 특별할 것이 없었다. 그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젊은이였다. 특출한 재능도 없었고 집이 부유한 것도 아니었다. 당장 취업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였다. 모든 일에 흥미가 없고 금세 지쳐버리기 일쑤였다. 더구나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그랬던 청년이 어떻게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분야에서 일하며 살아올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내가 스스로 내 일을 좋아하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마음가짐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나를 둘러싸고 있던 세상이 극적으로 변화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천직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내 삶의 원동력이자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었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이 마음가짐이 그 일의 성공과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미리 알고 그 일을 선택해 자신의 평생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1000명에 1명, 아니 1만 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1만 명 중 9,999명은 불행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억지로 하기 때문에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고 봐야 할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분야에서 출발했지만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어쩌면 거의 모든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출발을 좋아하지 않는 일을 맡으며 시작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며 스스로를 비하하고 마지못해 계속한다는 사실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천직이라 생각하고 즐겁게 일해야 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기보다는 우선 주어진 일을 좋아하려는 마음부터 갖기를 바란다.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일도 오래 할 수 있는 법이다. 나는 선천적으로 좀 단순한 면이 있어서 실험을 하고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오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펄쩍펄쩍 뛰었다. 남들이 보기에 경망스럽다고 이야기할 정도였다. 내 연구 보조였던 한 청년은 늘 그런 모습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어느 날 나는 여느 때처럼 펄쩍 뛸 듯이 기뻐하며 데이터를 측정하고 있는 그에게 말했다. 자네는 이 결과가 기쁘지 않나? 그는 나를 흘끗 보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 정도로 기쁘진 않습니다. 이미 그럴 것이라 예측하고 실험했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할 일인가요? 당연한 결과죠. 게다가 남자가 그렇게 펄쩍 뛰면서 기뻐할 일이 평생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좀 경박하다고 할까? 제가 보기엔 너무 가벼워 보입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네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다마는 그래도 자네가 꼭 알았으면 하는 게 있다. 소소한 일에도 기쁨을 느끼고 감동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지. 단조롭고 반복적인 우리의 연구를 지치지 않고 계속해 나가려면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뻐할 줄 알아야 해. 그 기쁨과 감동이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법이니까. 자네가 아무리 내게 경박하고 가벼워 보인다고 말해도 나는 앞으로도 계속 작은 성공을 충분히 기뻐하면서 내 일에 매진할 걸세. 나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일을 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기쁨을 느끼고 감동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물질은 불에 가까이 되면 타는 가연성 물질, 불에 가까이 돼도 타지 않는 불연성 물질, 스스로도 잘 타는 자연성 물질이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가연성 인간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야만 행동하고, 불연성 인간은 좀처럼 타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불씨까지 꺼버린다. 이에 반해 자연성 인간은 스스로 타올라 행동으로 옮긴다. 기업이든 스포츠팀이든 뜨거운 열의가 없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가라앉는다. 불연성 인간이 가득한 회사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차분히 생각해보라. 당신은 스스로 타오르는 자연성 인간인가? 아니면 불이 닿아도 타지 않는 불연성 인간인가? 지시한 대로만 일하지 마라. 스스로 타오르지 않고 끌려만 다녀서는 아무 일도 제대로 해낼 수 없다. 남에게 지시를 받고 일하기보다는 그 일의 중심으로 들어가 리더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일을 끌고 나가라. 교세라를 창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스시타 전기산업의 창업자인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의 강연이 교토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맨 뒷자리에 서서 그의 강연을 들었다. 경기가 호황일 때라고 해서 방만하게 경영을 해선 안 됩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를 대비해 여유가 있을 때 미리미리 힘을 비축해 두어야 합니다. 물을 막아두는 댐처럼 경기가 나쁠 때를 늘 준비하며 경영해야 합니다. 뒤쪽에 앉아있던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질문했다. 우리 중소기업 경영자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생각처럼 안 되니까 골치가 아픈 거지요. 어떻게 해야 훗날에 대비해 여유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질문인지 항의인지 모를 발언이었다. 마스시타 회장은 잠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되지 하고 중얼거리더니 그대로 아무 말이 없었다. 청중들 사이에서 실소가 터져나왔다. 순식간에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해졌다.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느냐며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당신 회사에는 당신 회사에 맞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단 한마디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그렇게 경영하겠다고 당신 스스로 진지하게 마음먹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과 절실한 다짐이 경영의 시작이니까요. 마스시타 회장의 말이 정확히 이런 뜻이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꾸준한 노력이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더 편한 방법만을 찾는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뒤 이제는 신께 빌며 천명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자신할 만큼 당신은 당신이 가진 모든 힘을 쏟아냈는가? 몸이 부서질 만큼 제품 하나하나에 영혼이 스며들게 했는가? 그렇게까지 강렬하게 염원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쏟아냈을 때 비로소 신이 나타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준다.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라. 자연을 보면 어느 동식물이든
온 힘을 다해 살아가지 않는 생명은 없다. 오직 인간만이 편하고 쉬운 길을 찾는데 열중한다. 동식물들은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경쟁하지 않는다. 그저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것에만 열중하며 온 힘을 다한다. 자연의 섭리란 원래 그런 것이다.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지 않는 식물은 하나도 없다. 노력하지 않는 생물은 생존하지 못한다. 그것이 자연계의 법칙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노력이라든가 열심히 산다는 말을 자신과는 거리가 먼 특별한 일처럼 생각한다. 나는 지금까지 경영자로서 수많은 인재를 채용하는데 직접 참여해왔다. 그 과정에서 면도날 같은 사람들을 만난 적도 많았다. 일머리가 좋은 것은 물론이고 일에 대한 습득 속도도 빠른, 한마디로 재기가 넘치는 사람들이다. 반면 일에 대한 감각이 부족한 사람도 많았다. 똑똑하지도 않은 데다가 눈치까지 없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경영자가 기대를 거는 인재는 당연히 전자다. 그런데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의외로 정반대의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 면도날 같은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고 앞일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서인지 자기가 하는 일이 지루하거나 회사에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면 빠르게 회사를 그만두었다. 또 자기 업무에 성과가 없으면 변명을 늘어놓거나 동료 또는 회사에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결국 회사에 남은 사람은 처음부터 기대가 낮았던 일머리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남들이 하기 싫다고 내팽개친 일도 결코 실증내거나 게으름 피우지 않고 꾸준히 해나갔다. 세월이 흐르면서 평범하고 그저 성실하기만 했던 직원들이 어느새 비범한 인재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무척 놀랐다. 소처럼 서툴지만 우직하게 한 가지 일에 매진한 시간과 노력이 그들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격까지도 갈고 닦아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낸 것이다. 민첩하고 영리한 머리보다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도 끈기 있고 성실하게 해나가는 지속의 힘이야말로 이 일을 성공으로 이끌고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진정한 능력이다. 대개 멀리 내다보고 일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정반대의 방법을 택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기로 했다. 내가 딛고 서 있는 발밑만을 보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아무것도 보지 말자. 오늘 달성하기로 한 일은 반드시 오늘 해내자. 일의 성과와 진척 상황을 하루 단위로 구분해서 확실히 지키자. 하루 동안 적어도 한 걸음만큼은 꼭 앞으로 나아가자. 오늘은 어제보다 1cm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자. 단순히 앞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을 돌아보고 그 성찰을 토대로 내일은 반드시 한 가지 개선, 한 가지 궁리를 더 하겠다고 결심했다. 하루를 살아가는 단위로 정하고 그 하루하루를 온 힘을 다해 살아가며 열심히 일하라. 교세라를 창업한 이후부터는 1년간의 경영 계획만 세우겠다고 마음먹었다. 3년 후, 5년 후의 일은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 하지만 1년 후의 일이라면 그리 큰 착오 없이 미리 읽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1년의 계획을 다시 월별, 일별 목표로 세분화해서 그렇게 쪼갠 단기 목표들을 그 일정 안에 반드시 달성하려고 노력했다. 교세라의 첫 고객은 마쓰시타 전자공업이었다. 당시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리던 마쓰시타 고노스케 회장의 경영 철학을 배우고 싶어하던 내가 그가 운영하던 기업에 제품을 납품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마쓰시타 그룹과 거래를 하다 보니 가격과 품질,
납기일 등 모든 면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너무 까다로웠다. 마스스타 그룹은 협력 회사들에 가혹했고 제품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거나 납기일을 하루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것으로 거래를 종료시키기로 악명 높았다. 그들과 거래한다는 건 영광인 동시에 악몽이기도 했다. 특히 가격에 관해서는 더더욱 가혹했다. 해마다 대폭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해왔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감사했던 마음도 점점 사라지고 말았다. 마스스타 그룹과 거래를 한 지 몇 년이 지났을 때의 일이다. 당시 미국 서해안 지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주문을 해왔다. 다른 업체들에 비해 교세라가 만든 제품의 품질이 월등할 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훨씬 낮다는 평가에서였다. 납품 수량은 일본 내에서 납품하던 총량을 크게 뛰어넘었다. 비로소 나는 마스스타 그룹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다. 일본에서의 1등을 넘어 미국에서의 1등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분명 마스스타 그룹의 혹독한 훈련이 큰 역할을 했으리라. 전 세계에 통용되는 기술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마스스타 그룹으로부터 엄격한 기준을 요구받았던 덕분이며 어떻게든 그들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였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반발과 원망하는 마음만 키워갈 것인지 아니면 어려운 요구라도 자신을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지는 오직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인간은 실패와 실수를 되풀이하며 성장한다. 실패해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그것을 교훈 삼아 새로운 행동에 도전하라. 그런 사람만이 설사 궁지에 몰리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무언가를 열망하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세상 모든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강인한 힘이 들어 있으며 그 의지가 강렬하고 순수하고 한결같을수록 더 큰 힘이 발휘되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계획과 목표마저도 실현할 수 있다.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고 다짐하라. 모두와 함께 일하고 기쁨을 나누어라.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어라. 남을 배려하고 자상하게 행동하라. 성실하고 정직하며 겸허하게 노력하라.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욕심을 버려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지녀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오늘도 습관처럼 출근하는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 일을 통해 당신은 무엇이 되기를 꿈꾸는가? 목차를 읽겠습니다. 프롤로그.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내일 더 행복한 나를 꿈꾼다면 1장. 왜 일하는가? 천년을 생각하며 집을 짓듯이 뉴 브리튼 섬에서 배운 일의 의미. 간절한 몰입이 인생을 바꾼다. 신이 손을 내밀어 줄 때까지. 공짜로 주어지는 행복은 없다. 일을 통해 화를 다스린다. 2장. 일을 사랑하는가? 마음가짐부터 바꿔라.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하라. 작은 일에도 크게 감동하라. 제품을 끌어안고 싶을 만큼의 애정으로. 제품이 우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스스로를 태우는 사람이 되어라. 3장. 무엇을 꿈꾸는가? 2등이 꾸민 사람은 없다. 꼭 이루겠다고 간절히 마음먹어라. 잠재의식에 닿는 순간 기회가 찾아온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였는가? 같은 속도로 달려서는 먼저 도착할 수 없다. 도울 틈에서도 싹을 틔우는 잡초의 기세로. 4장. 노력을 지속하는가?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꾸는 지속의 힘. 어제보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라.
교세라는 10년 앞을 내다보지 않는다. 하지 않을 뿐 못할 일은 없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새로운 출발점이다. 고난도 행운도 영원하지 않다. 어려운 일일수록 정면으로 맞서라. 산이 가파를수록 정상도 가깝다. 5장. 현재에 만족하는가? 기왕 할 거라면 완벽하게 하라. 99%도 부족하다. 잘못된 일은 지우개로 지울 수 없다. 사소한 것일수록 더 신중하라. 일을 하려면 손이 베일 만큼 완벽히 하라. 생생히 그릴수록 꿈은 가까이 다가온다. 섬세한 감각을 연마하라. 최고가 아닌 완벽을 꿈꿔라. 6장. 창조적으로 일하는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라. 오늘은 어제와 같을 수 없다. 비전문가가 전문가보다 더 크게 성공하는 이유. 동기가 선하고 사심이 없는가? 생각은 밝게, 계획은 꼼꼼하게. 혁신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 에필로그. 내일을 여는 인생 방정식. 지금까지 왜 일하는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이 워커홀릭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워라밸을 중시하는 지금의 세상에서는 이 책의 내용이 양날의 검과 같아서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은 대충, 최소한만 해왔습니다. 그 부분이 참 부끄럽고 이 책을 읽으면서 반성했습니다. 노 경영자의 열정과 의지를 보면서 젊은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혹시 해보고 싶은 도전이 있으시다면 그냥 질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꾸 안 하던 짓을 해봐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왜 일하는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